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자,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광고가 나오면은 뭐 건너뛰기 같은 거 하지 말고 편안하게 커피 한 잔 하면서, 요즘 아주 광고가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좀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 보고 나면은 뭐 댓글도 또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말이에요. 주식 강의보다는 인생 강의를 좀 했으면 해요. 너무 딱딱하게 가다 보니까 뭐 하루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오늘은 주식 얘기, 소위 말해서 뭐 차트라든가 아니면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남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서 있지 않냐,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많이 그 주식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개미들이, 소위 말해서 저희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잠 못 이루고 공부하느라고 아주 열성적으로 하나의 목표,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새로 몇 가지 이 카페 만들었어요. 뭐냐? 바로 열공 인증샷 자랑, 꼭 회원 수익률 자랑, 이것만 보다도 여기 보면은 회원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낸 게, 야,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그러면서 수익을 낸 것이 벌써 이렇게 인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 지금 꾸준히 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금액이 작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수익을 낼 능력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10만 원을 수익을 내다가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스텝 바이 스텝, 첫 걸음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이제 다 읽어줄 수가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 이 개수가,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났다고 수익률 자랑하는 여기에서 개수가 늘어날수록 저의 행복은 더 열심히, 야, 내가 500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500만 수익 투자자 중에 개미들이 여기에서 500만이에요. 수익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불과 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 약 한 2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 다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 개미들, 손실 보는 개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한 것이 그래도 조금 효과를 본다는 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열공 인증샷 자랑. 야, 이게 열공 인증샷을 아까 제가 그랬어요.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막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요. 야, 얼마나 좋아요. 한번 제가 마지막 거만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읽으면은 방송이 안 돼요. 하루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밥 먹고 씻고, 이제 막 임신한 와이프 불편한 것을 해결해주고 TV 앞에 앉아 공부합니다. 학생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크크 하는 아쉬움이, 다들 열심히 힘냅시다. 야, 진짜 이렇게 얼마나, 이게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제가 노트 필기 하라 그랬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노트 필기 해가지고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요. 이걸 눈으로 보고 머릿속, 눈으로 보고 머릿속. 그러니까 머릿속이 아니라 눈만으로 이것을 봐가지고는 안 돼요. 쓰고 머릿속에 메모라이징,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야, 참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주식 열풍, 뭐 이게 환상의 열풍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주식 시장에 무지하게 뛰어들지 않고 어느 정도 기본 개념, 돈을 벌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자신이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서 막 그냥 모르겠어요. 한번 아무거나 찍을게요. 주식노트 60매짜리 6권,
뭐 6권을 샀대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우, 너무 길어서 이거 뭐 읽지를 못하겠네. 야, 이런 6권을 사가지고 데일리 노트북. 야, 이렇게 해서 막 6권을 메모라이징 하네요. 야, 여기서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한민국 주식 열풍 신바람 나게 다들 1000만원을 만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느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제가 그 카톡으로 하면서 이렇게 약 한 2,000명 이상이 돼요. 이쪽 저쪽 다 합치면은 이쪽에 하고 저쪽에 하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너무 공짜로 날탕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노력은 하나도 없이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노력을 했던 거에 아직 3발의 피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방송 그 초반에 전국에 있는 제가 이론적이고 또 대학 다니면서 전공을 했고 이쪽에 많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 제야 고수들 가서 만나도 보고 내가 밥 사주면서 같이 대화도 해보고 같이 술도 먹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그 뭐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픈을 하는 게 그러한 것의 결과물이에요. 제가 어느 날 뭐 느닷없이 뚝딱 알아가지고 이게 책만 보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식 관련 책을 다 뒤져보세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나. 조금 이렇게 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쓴 건 한 권도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이것은 제 학교 다닐 때 지식, 제가 이제 경제 쪽으로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거기에다가 제가 또 인맥, 이런 거 뭐 다 여기에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서 저도 책을 보면서 깨우치고, 거기에다가 또 실전, 또 제야 고수들 다 만나면서 받아서 메모해가지고 그것을 실전에 대비한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거의 그 편지 글을 읽어드릴게요. 글을 읽어주는데 아마 이것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미리 준비하세요. 손수건 준비하고 여러분들 읽으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이게 매매 기법이에요. 매매 기법을 전해줬는데 그 친구가 이게 내가 이제 카페에다 다 올릴 겁니다. 어디다 올리려고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황고수가 남긴 마지막 부탁, 그리고 황고수 매매 기법 1, 황고수 매매 기법 2, 황고수 매매 기법 3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로 이게 워낙 많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어린 친구가 나이 30이에요. 30의 친구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그렇게 쓰면서 파일을 작성했다는 것을 참 저도 대단해요. 파일을 저도 받았는데 파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메일로 받았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프린터해 놓은 거가 아직도 제 책꽂이에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참 이게 보면은 지금 그렇다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반 소위 말해서 방문객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번을 보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정회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특별회원, 뭐 우수회원 이런 식으로 정회원, 우수회원 뭐 여기 이런 식으로 가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카페에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부탁 요거는 글이니까 내가 쫙 스캔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진짜 가슴으로 와 닿아야 돼요. 아마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1번부터는 기법이에요. 스캘핑이 아니라 스케일링은 이빨 하는 게 스케일링이고 스캘핑 기법,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기법, 그 다음에 3번이 스윙 기법. 이 친구는 장기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스캘핑,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그 다음에 스윙이라는 거는 며칠 가지고 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읽으면서 기본이 잡혀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참 놀랬던 게 그 나이에 여기에서 검색식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도 했고 또 스캘핑도 했고 스윙도 했어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서 마음에 와 닿았으면 해요.
제가 이제 요게 편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요즘은 이제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 어디에서 나온 팍스넷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팍스넷이 그때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이때가 여러분들이 날짜를 보면은 2000 몇 년이에요? 2009년. 그죠? 2009년 2월 12일 날 여기에서 올라온 글이에요. 자, 시장을 떠나면서 어느덧 팍스넷에 가입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씩 팍스넷에 들어와 소중한 글귀와 안타까운 사연을 보며 잡설과 작은 상식이 막 오고 가는 저에겐 괴리감을 주는 사이버 공간이지만 제 삶의 철학과 깊이의 영향을 주었던 분들께 문득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쩌면 삶이 주는 젊음이란 시간의 대부분을 주식과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주식이란 전쟁터에 참전한 지 짧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말년 병장은 안 되더라도 이제 1병을 앞둔 2등병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제가 말년 병장도 한번 못 해보고 2등병의 계급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처음 어떠한 종목에서 짧은 시간에 원금의 2배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되면서 주식이 주는 달콤한 독약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그때 그 일이 안정적인 수익을 주기까지의 시간을 더 길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2배의 수익은 짧은 시간에 시장에 헌납을 하였고 누구나 한 번쯤 때론 주식 인생이 끝날 때까지 경험하는 비어있는 계좌, 흔히 말씀하시는 깡통 계좌를 보게 되면서 시장의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 후 전업을 하였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늘 좋지 못했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때의 제 일상은 밥이 있는데도 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밥을 굶고 모니터를 받고 저녁 한 끼는 귀찮아 라면으로 때우며 차트를 받고 홀딩한 종목이 불안할 때면 잠을 청하지도 못하고 차트를 받고 주식이 주는 불안정한 삶에 제 삶의 패턴도 불규칙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분이 계신데 제가 일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란 제목으로 팍스넷 실패담에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인기 글에서도 올라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때 픽션이다, 사실이다, 옛날부터 떠돌던 글이다,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글의 주인공이신 분이 바로 저에게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두 분의 스승 중 한 분이십니다. 물론 그 글도 그 분을 추억하며 제가 적었습니다. 약간의 픽션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부분의 내용은 그분과 나눴던 대화로 혹시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은 초보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의 사실 그대로를 적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그 카페에 올라갈 거예요. 아까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까지 다 읽어주려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자 일단 뭐 요거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자 어이구 이게 또 왜 이렇게 됐노? 어디로 갔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장이에요. 두 번째 장.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장은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고 나서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십시오. 수많은 고수분들이 계셔 감히 이런 글을 적는 것이 참 부끄러워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 짧은 지식의 경솔함에 행여 누가 된다면 사과의 말을 먼저 보내며 그냥 지나는 이의 넋두리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전업을 하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나게 됐을 때가 2007년 초부터 그리고 얼마 전 모든 주식 계좌를 정리할 때까지입니다. 그런 제가 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큰 부를 이루고서가 아니고 돈을 모두 잃어서도 아닙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갔다 들은 제 건강상의 이유지요. 저는 제 자신과 매일 주식에 관한 열심히 대화를 나누었지만 제 몸은 항상 소홀히 했습니다. 언제쯤 원하는 것을 얻어 시장을 떠나고 적잖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벗어날까 했는데 불규칙했던 제 삶의 패턴이 결국 건강이란 이유로 시장을 떠나게 해주는군요. 이제 겨우 안정적인 수익을 낸 게 2년인데 하는 아쉬움에 눈물도 났지만 그 2년 동안 그동안에 진 빚이라도 갚게 해주고 제가 하는 주식이란 게임의 무승부 정도로 마감하게 해준 시장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건 저도 한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지난 수익을 내던 2년의 시간을 참 무료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주식을 공부하고 여러 책을 읽고 가끔씩 고향에 내려오는 친구들과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을 한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2년이란 삶을 즐기지 못한 게 후회스럽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소중했고 지금의 저를 찾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너는 죄인이니 겸손하고 항상 몸을 낮추고 이젠 쉽게 번다 해서 허투루 돈을 쓰지 말라라는 생각이 항상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진 빚이 가끔은 마인드에 혼란을 가져와 그를 먼저 갖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어떠한 변화를 준 계기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자, 또 이제 3편으로 넘어가요. 보면은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아야 돼요. 빨리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보다 작은 수익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된 계기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한 여중생 소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위로는 나이 차가 좀 있는 오빠가 있고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다 실패하시어 어떠한 병으로 돌아가시고 오빠 역시 주식 실패로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주식 투자 한번 하지 않고 주식 때문에 살아감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소녀였습니다. 주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살거나 행복해지면 누군가는 죽거나 불행해집니다. 그 소녀가 제 주식에 대한 삶의 겸손함을 준 두 번째 스승입니다. 주식에서 마인드란 형체를 알 수 없는 무형의 물체이기에 기법을 개발하고 아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항상 겸손하려 애를 쓰고 제 자신을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글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욕심을 하나씩 버리는 것. 수익이 일정치 않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대해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계기가 되었던 시장이 원하는 마인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저만의 기법이 있으니 2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으로 그나마 빚이라도 갚았습니다. 저는 어떠한 기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손절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100%의 기법은 없기에 손절의 기법이 막연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절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손절을 못하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격 매수하듯 내동매매를 하듯 자신의 기법이 주는 어떠한 신호에 의해서 손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법이 있어 손절을 하고 나면 오를 때도 반, 내릴 때도 반이 있습니다. 50%의 확률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요. 네. 아주 한참 남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이거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눈물이 날 거야 아마. 그러면 그 기법은 잘못되거나 아직 덜 다듬어진 것입니다. 손절을 해서 오를 확률도 그동안에 50%가 되었기에 막연한 기대감에 손실을 봐도 손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100%의 기법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다 확률적으로 높은 기법이 필요합니다. 기법을 만드시거나 배우실 때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기법의 최우선은 자신이 정한 손절의 기준법이 보다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된다는 말보다 이럴 때 확실히 손절해야 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법이 존재합니다. 이미 알려지면 더 이상 기법은 아니지만 굳이 자신의 기법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좋은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의 기준점보다 손절의 기준점이 보다 확실한 기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매수를 하기 전에 이럴 때 손절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메일 주소를 남깁니다. 험블래시@네이버.com. 기법이란 알려지면 좋은 게 없다는 걸 알기에 시장을 떠나면서 미약한 몸으로 미천한 제가 행여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분들은 메일 주시면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기법들을 정리한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있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옷이 맞으면 입으시면 되고 안 맞으면 버리시면 되겠죠. 저는 탐욕과 욕심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은 소중한 그 무언가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걸 깨닫기까지는 왜 이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돈과 연계되지 않는 자신만의 어떠한 행복을 찾는 숙제 때문은 아닐런지요. 끝으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기법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주식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주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고 또 주식시장에서 95%의 사람들은 실패를 합니다. 자,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자, 보십시다. 이 95%의 사람들이 시장에서의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장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95%의 사람들이 주식의 실패를 딛고 주식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와 행복한 모습을 그릴 수 있었던 방법, 그런 인생의 기법을 가지신 분들의 글도 박스넷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글들이 실패한 95%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글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언제 박스넷에 글을 남길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짧은 제 의견도 한번 남겨봅니다. 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내용의 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과의 말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메일을 좋다, 나도 받겠다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그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메일이 앞에 왔는데, 앞에 거는 내가 다 나중에 이제 카페에 가서 보세요. 중요한 부위만. 앞에 이제 쭉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당부의 말씀. 첫 번째. 이게 이 친구한테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후배한테 왔어요. 자, 읽어봐요. 이 친구가 이제 보내려고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두 가지 당부의 말씀. 첫 번째는 보잘것없는 제 기법이지만 기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것 없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력은 더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일이 오는 순서대로 대략 100분께만 메일을 드릴 것입니다. 제 건강상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만큼 대단한 기법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메일이 온다면 박스넷에 올린 글을 삭제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카페나 사이트에 제 기법에 관한 글들과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7년간의 노력이 묻은 흔적들을 여러분 혼자만 간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제 메일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길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알려지는 것도 싫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 저에게 그보다 더한 상처가 없을 것이니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하고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는 옷이 맞으면 입으면 되고 안 맞으면 조용히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하는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 개인에 대한 염치 없는 부탁입니다. 이런 글이 기분이 나쁘시다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을 떠나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저는 한 달 전 편두통과 시력 저하로 병원에 진찰을 받던 중 최종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수익을 내오면서 1억여 원의 빚은 갚았지만 이제 병마와 싸워야 하는 저에게 형편이 넉넉지 못합니다. 마지막 빚을 갚지 않고 많은 돈을 베팅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혹시나 어머니께서 더 큰 빚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와 마인드가 이미 무너진 저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왔고 주식에 빠져 그 흔한 보험 하나 든 것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께 그저 미안할 뿐이죠. 사실 너무 아쉬운 마음과 앞으로가 걱정이 되어 처음에는 돈을 받고 기법을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다음 장이 또 넘어갑니다. 나와라. 왜 안 나오냐? 나왔네. 예. 다음 장이 또 넘어가요.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10년 전에 받았어요. 하지만 시장에는 여러 장사꾼과 사기꾼들이 있기에 제가 드리는 옷이 혹시나 맞지 않으신 분들께 오히려 누가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나마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기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꾸준한 수익이 나시게 된다면 그런 분들만 저에게 기약은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몇 분이나 도움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설령 도움을 주지 못하시더라도 지금 저를 걱정해 주시고 계신다면 그 마음으로만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건 꼭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기법을 배우기에 앞서 혹시 투자 경력이 짧으시거나 초보분들은 먼저 제 글을 읽지 마시고 기본부터 천천히 배우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시중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 기법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은 충분히 다질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운동이든 운동선수든 기본이 충실한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을 배우시고
처음 실험하실 때는 50만원으로 시작하시고 그 50만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거나 50%의 손실이 발생하신다면 제 기법을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만의 기법으로 큰 부를 잃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년간 그동안에 시장에서 진 빚 1억여 원을 갚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더 허락했더라면 제가 큰 부를 이룰 수도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고 주식으로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기법에 대한 핵심을 충분히 익히고 수정하고 저에게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디 소액으로 시작을 하시고 시장에서 기본을 단단히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책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들은 배제를 하고 글을 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사용한 기법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숨기지 않고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제가 키움 계좌로 트레이딩을 했기에 모든 설명이 키움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용한 기법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하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갔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 장이에요. 여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기법이 소위 말해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기법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세요. 트레이딩 할 때 여러분들은 컴퓨터 세팅을 어떻게 하고 쓰시는지요? 저는 처음에는 한 대 모니터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한 대의 모니터로도 부족함이 없이 하다가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어 차트를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한 대 모니터를 더 설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한 대 모니터를 쓸 때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세팅을 했습니다. 혹시 초보자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별거 아니지만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나중에 카페 가면 내가 다 스캔해가지고 올려놓을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여기서 이것도 이제 읽어주기가 그래요. 힘들어. 이렇게 키움을 넣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이게 이제 중간중간 기법이 있는 게 이게 내가 중간중간 떴어요. 기법 자료를 중간중간 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리즈가 맞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길어. 이게 페이지가 여기에서 일봉의 시가 이거 하나의 그 기법에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일봉의 시가 3일선 각도가 우상해야 하는 종목이어야 한다. 스캘핑 할 때 쓰더라고. 종가 3일선이 시가 3일선 위에 있어야 한다. 저는 이 기법을 쓸 때 분봉을 보면 항상 머릿속에 파란 선이 빨간 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분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그때 밴드를 돌파하는 캔들이 당시 정배열 상황에서 첫 번째 캔들이거나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어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분봉에서 5, 10, 20, 35, 40 이동평균선이 배열이 정배열하여야 한다. 최소한 35분선까지는 정배열하여야 한다. 현재가의 매도함이 매수합보다 많아야 한다. 험매수 물량도 없고 특정 가격대에 매도 물량이 쌓여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더 읽어줘야 되는데 가서 봐요. 카페. 이거는 기법에 대해서 한 거고. 자, 나도 참 깜짝 놀란 게 이 친구가 이 나이에 30인데 주식한 지 7년 됐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여튼 엄청나게 썼어요. 자, 이게 보면은 시가가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쭉 봅시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한 종목들을 장중에 봅니다. 그리고 스캔을 할 때는 스캔이 스캘핑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캔을 할 때는 기다리는 매매를 합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의 매수 포지션이 왔을 때 매매를 해야 손절을 하는 확률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검색식을 이용해서 다른 종목의 움직임이 어떤지 살피기도 합니다. 이 검색식 짜는 거, 검색식 이거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검색식을 짤 수 있어요. 위 조건식이 제가 만들어 사용하는 검색식입니다. 거래량이 실린 종목이 3분봉에 밴드 상한선에 돌파 중이고 3분봉사에 이렇게 뚜루루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요. 내가 읽자니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자, 또 한번 봅시다. 요거야 왜 요거가 자, 요거 쭉 봅시다. 요것도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스윙 매매. 아까 그거는 스캘핑이잖아. 그죠? 스캘핑하고 데이 트레이딩, 단기 하루 매매. 스캘핑이라는 거 얇게 호가, 소위 말해서 호가를 걷어먹는 거를 스캘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건 하루로 이렇게 매매하는 거고, 스윙이라는 거는 며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중간에 많아. 이게 막 그 매매 기법이. 그걸 내가 여기 다 스캔을 할 수가 없잖아. 차트인데, 설명을 보여주기 위한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차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쫙 여기서 손가락 이런 거, 여기가 매수 시점이다 막 뽑아주는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봅시다. 이 개수가 많아가지고, 자, 나도 참 보면은, 야,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지표를 해가지고 과매도까지, 여기서 지표가 과매도권에 빠져나와서 제가 정한 기준선의 지지도를 확인했으니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매수한 후에 제가 정한 기준 가격을 이탈한다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검색식 짜는 방법이에요. and 하고 오와 이게 다 수학이에요. 야,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이 친구. 나이 30에 말이에요.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쓸 정도였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검색식에 종목이 나와도 그 종목의 최근 거래량과 주가 추이, 그리고 수급이나 기업의 악재 또는 호재 등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종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데이나 스윙을 하기 위해 종목을 선택했을 때 확률은 70%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100%의 기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머지는 손절의 몫이라고 여깁니다. 주식에 대해 기본적인 공부와 기초가 충실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초보분들께서 의욕만 앞서 매매를 감행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는 기본적인 눈을 키우고 기초는 꼭 공부를 하시고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리고 또 봅시다. 여기 또 나가. 엄청나게 많네. 네. 자, 여기 쭉 봅시다. 하여튼 왜 이걸 읽어줘야지. 자, 우선 물 한 잔 먹을게요. 어디 가서 물 여기 있네. 아이고. 이게 너무 읽으니까 말이야 목이 아파. 물을 좀 먹고 해야지. 네. 이때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읽어주는 거야. 이렇게 나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데이와 스윙을 병행한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가 3일선이 시가 3일선을 골든 크로스한 후에 배열이 정배열되고 시가 3일선을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는 스윙 기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중에 널려있는 5일선 매매 기법 맥락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 5일선 매매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싶습니다. 쭉 이제 또 넘어갑시다. 지저게 쭉 해 저기서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읽어줄게. 이게 중요한 장이 돼서 그래요. 시중에 있는 많은 주식 관련 서적들과 기법들이 정작 본인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듯이 제 기법이 메일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한 기법과 제 글이 도움이 되신 분들 중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메일 한 통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정리해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직 저에게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실험 중에 있었던 한 가지 기법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기법이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부터 어머니가 다니시는 작은 암자에서 당분간 머무를 예정입니다. 사람이란 것이 참으로 간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을 알기 전 주식을 할 때는 낮에 편두통이 있었는데 요즘은 밤에 편두통이 찾아옵니다. 의사의 말이 뇌종양에 걸리면 밤에 두통이 오는 게 초기 증상이 맞다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 가끔 잠을 정하기 힘들 때가 많아 차라리 낮에 오는 편두통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때 저는 개보린 한 알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잠을 잘 청할 수 있는 기법을 알아오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매일 확인이 늦더라도 제가 약속을 한 것은 꼭 지키니 별 내용은 없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꼭 메일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살에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그만둔 고교 중퇴자입니다. 그때가 IMF 때였습니다. 그때 주유소 아르바이트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력은 고교 중퇴라 신체 등급도 4급을 받아 공익을 가도 되지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군 복무도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사출 공장인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22살이 되던 해 통장에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순전히 저축과 적금으로만입니다. 그때 제 어머니는 저를 떼떼못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뜻이 지금도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구두쇠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장으로. 야, 어디로 갔냐? 다음 장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읽어봅시다. 제야의 수많은 고수분들이 어디 갔어? 이거 맞나? 아,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니야. 요 놈인데? 가만있어. 여기 있네. 그리고 공장 일을 시작하면서 공장을 같이 다니며 알고 지내던 형님 말에 솔깃해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구두쇠처럼 악착같이 모은 돈을 다 날리니 사람이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시간과 노력들이 아까워 공장을 다니며 받는 월급도 부족해 대출을 해서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게는 많은 액수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팍스넷에 남긴 글처럼 좋은 스승님 두 분을 만나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찾고 기법을 공부하며 빚이라도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시장에 입문하시거나 초보분들에게는 예전에 저처럼 어리석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글을 남긴 주인공이신 스승님 중에 한 분은 재작년에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토록 원하던 친구분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주식이란 심리를 다스리는 기교 있는 단순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2007년 4월 200만 원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1%만 먹어서 계좌를 빨갛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제가 정한 1%의 수익만 취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1%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무수한 삶을 실전해서 자신감도 조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수익이 생기고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며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제 투자 원금은 소심하고 겁 많은 성격 탓도 있고 빚을 갚으며 투자를 해서 1,500만 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작년 중순부터입니다. 비록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나마 빚이라도 어머니께 떠넘기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조절이 힘드신 분들이라면 제가 실패담에 남겨놓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사용한 기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따뜻하게 온기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한 저만의 기법이 그리 대단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7년 동안 정말 노력해서 얻어진 저만의 결과물입니다. 혹시나는 노파심에 또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 기법에 관한 제 글이 어떠한 카페나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봐요.
혹시나 한 분이 다른 마음을 품고 무단으로 도용이 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낸 모든 메일이 기록이 남아있고 제 메일을 받으신 선량하신 분들이 모두 증인이 되어 행여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이런 기법도 있구나 하시고 별것 아니다 생각하시면 그냥 조용히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제 이 기법이 혹시나 맞으시는 분께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시중엔 수많은 고수분의 책이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책들이고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력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진화를 합니다. 삶과의 인연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의 부탁이니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글을 남기면서 저는 올해 30살이고 제 이름은 황태혁입니다. 제 나이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래에 비해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배움의 지식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오며 주식에 관한 공부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써내려온 기법과 그들이 정말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라는 생각에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적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오래 볼 수 없어 뭔가 실수한 곳이 없나 하고 자꾸 모니터 가까이 눈이 갑니다. 더 많은 예를 들어 차트를 보여야 하는데 제 몸이 좋지 않아 그런 것이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저의 손은 떨립니다. 그리고 눈시울도 약간 붉어집니다. 그동안 노력해 얻은 제 기법을 저는 쓸 수가 없는 것이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뿌듯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자꾸만 아려오는 이 두통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이 되어 나를 괴롭힐까 두렵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자꾸만 흐려지는 두 눈이 언제쯤 멀어 앞을 볼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 병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제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건 제 짧은 지식이 경솔함이 메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갉아먹고 그 원망의 대상이 제가 되지 않을까 가장 두렵습니다. 부디 제발 꼭 소액으로 실험해 보시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은 그냥 저를 욕하시고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내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요. 행여 혹시나 제 기법과 글들이 도움이 되어 저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을 베풀어 주실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염치 없이 제 아래 계좌를 남깁니다. 신한은행 황태여. 내가 가렸어요. 죄송합니다. 못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 어머니 부담을 앞으로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나 건강을 되찾아 다시 데이트레이더 길을 갈 수 있다면 그때는 돈의 값어치 이상으로 그 은혜를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제 이기적인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데이트레이더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할 겁니다. 제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행여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꼭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만약 저라는 작은 점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가까워 온다면 그때 짧지만 저와 인연이 되었던 한 분 한 분께 제가 보내왔던 메일 주소로 꼭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과 마지막 제 마음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메일을 받으시는 분들께 꼭 지키고 싶은 저만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봄을 기다리며 황태혁 올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글이 또 있어요. 예, 자, 가슴 속을 남기며, 글을 아주 잘 쓰더라고. 이 친구가 30살인데, 10년 전이에요. 2009년이니까 딱 여러분들, 그죠? 가슴 속에 남기는 글. 안녕하세요. 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유리카락입니다. 이게 이제 필명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4월의 마지막 가까우는 밤입니다. 여러분들께 메일을 드리고 짧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월 초에 제가 남긴 글이 뜻하지 않게 오늘의 인기글에 올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법 파일을 받기 위해 구구절절한 사연과 함께 메일을 주셨습니다. 약 1600여 통의 메일이 왔었는데 모든 분들께 답메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메일이 온 순서대로 대략 1000분께 파일을 담아 답메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께 메일을 드린 생각이 아니었는데 일이 좀 커졌던 셈이죠. 제가 메일을 드리고 처음 기법에 대한 문의 답메일을 많이 왔습니다. 처음 몇몇 분께서 답메일을 드리다가 시간적으로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일이 메일을 확인하고 답메일을 드리기 어려워 후로 메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소식이 궁금하셔서 메일을 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드린 파일의 내용대로 저는 한동안 작은 암자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이 편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보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도 있었고 그리고 저 역시 도움을 받을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3월 말에 경찰서까지 다녀오고 나는 무언가 일이 잘못됐고 많은 회의감도 들었고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 기법으로 큰 손실을 보고 제가 보낸 내용이 진짜인지 또 제가 진짜 병이 든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사용한 기법이란 것이 사실인지 괜히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돈이나 벌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낸 파일 말미에 적어놓은 제 계좌 때문이었었겠죠. 왜 소액으로 실험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했지만 다행히 큰 일 없이 조사만 받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거짓말 한 것도 없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니 별일이 없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도 많아요. 남을 원망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사람을 가까이 하질 않아. 웬만하면 가까이 하질 않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제가 보낸 파일에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제가 알려진 것 원치 않으니 기법을 혼자만 간직하라는 것과 소액의 실험을 할 것, 혹시나 수익이 나면 약간의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했던 저만의 약속은 저란 점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가까워온다면 꼭 감사하단 말과 고맙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 제 마음을 남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쓰는 지금 많이 망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 1000여 통의 메일을 보내고 고맙다는 단메일이 없으셨던 분들이 대다수여서 사실 조금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지막 글을 남길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은 몇몇 분들이 고맙다는 메일과 기법에 대한 문의를 해 오셨고 몇몇 분들이 제 사연이 안 됐다고 돈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는다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까? 이제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치료를 결심하고 입원 전에 암자에 머물면서 제 삶과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지 않은 치료비와 만약 수술 후 제가 이상해진다면 저와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제 마음 안에서 자리 잡은 하나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참 못 지나고 둘이 살았는가 봐. 아버지가 안 계셨는가 봐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어리석다 말하고 불효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때의 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제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제 후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잘 읽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를 볼 수도 연락할 수도 없을 테지만 저는 아마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저도 이 후배한테 받았어요. 이 친구한테 메일을 받은 게 아니라 후배한테 메일이 왔더라고, 나한테.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왜 안 커져? 안 커지냐? 자,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송금을 했어요. 저에게 입금해 주셨던 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제 기법으로 수익이 나셨는지 그냥 제가 딱히 입금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마음에 잠시라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30만원도 보내고 10만원도 보내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다 틀려요. 그죠? 15만원도 보내고 이렇게 쭉 보냈어요. 성함이 없으신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김석진, 최광철 뭐 쪼쪼쪼쪼쪼쪼 따뜻한 이것을 받았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참 착하더라고. 유니세프에도 막 그 돈 벌려는 이 친구가 유니세프에도 보내요. 여러분들이 주신 돈은 제 뜻대로 써도 되는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어떠한 인연으로 유니세프에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000원의 기금을 내다 전업을 하고 조금씩 수익이 날 때부터 30만원의 금액을 냈습니다. 제 사정 때문에 2월부터 주식을 못하게 돼 저도 부담이 되어 다시 금액을 10,000원으로 줄였지만 입금해 주신 분들의 돈을 천천히라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또 세상에 각박해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유니세프에 30만원씩 보냈네. 아유 참,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고 해가지고 유니세프에 30만원 보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10,000원도 안 보내는데 세상이 각박해서. 그죠? 예. 저도 참 유니세프에 많이 보냈어요. 꾸준하게 매달. 자, 여기서 읽어봅시다. 이제는 약간의 섭섭한 마음에 조금만 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3월 말 경찰서에 다녀와서 생각했던 것이 신고하셨던 그분 외에도 다른 분들도 의심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수익이 났던 계좌를 올린 적도 없고 기법 파일에도 계좌는 공개되지 않았기에 저 혼자서 소설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 남에게 속임을 당하여 상처받은 일들이 많으니 그 마음 저 역시 모르는 바는 아니기에 이해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초보분들이 멀리해야 하는 것은 고수들의 계좌입니다. 저는 고수분들이 자기 계좌를 올리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자기가 가진 매매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 않을 생각이면 그런 초보분들에게 또 다른 환상을 가지게 할 뿐 진정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스승님께 그렇게 배웠고 단 한 번 누구에게 계좌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고하신 그분이 어떻게든 증명을 시켜드리고 싶었지만 그때 저는 이미 계좌를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세요. 계좌를 보여주고 매매 기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우리는 초이, 천년아랑님, 미소 제가 가르쳐왔어요. 10년 동안을 밥초이가 나한테 배웠어. 그러고 어떻게 매매하는가를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요. 나중에 그 계좌에 보면은 뭐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팔고 어떤 종목을 샀다. 이게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린 그 매매 방법으로 다 해서 수익이 난 거예요. 천년아랑님은 그거를 떠나서 한 단계 더 소위 말해서 본인만의 매매 기법, 단기 매매 기법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81의 연세에 한 달에 2, 3천을 수익을 내신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이 친구 얘기가 맞아요. 그냥 여러분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방송 보면은 매매 기법이라든가 어떻게 수익을 냈다는 거 설명도 안 하고 찍찍찍찍 보여주는 게 있잖아.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줘. 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친구 얘기가 100번 맞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해를 풀게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 매매를 해야 한다. 결정을 하고 4월에는 첫 번째 날 다시 계좌를 만들고 후배에게 300만 원의 돈을 입금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결과는 하늘에 맡기기로 하고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저를 신고하셨던 분이 파일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법이든 자신에게 맞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린 기법대로 매매를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수익이 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약간의 도움을 달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안에 욕심을 버리고 손실도 보고 수익도 보면서 저에게 맞춰 나간 것입니다. 그분이 미안하셨는지 얼굴을 보지 않으셨지만은 그 마음 모르는 것은 아니니 행여 자책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매매한 거를 여기 자기가 아까 300만 원 뭐 빌렸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 썼어요. 자, 아이고. 여기 썼네. 자, 봅시다. 또. 3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얼마나 벌었나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3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여기 300만 원. 그죠? 여기 300만 원을 가지고 뚜루룩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수익을 냈어요. 이게 이제 거래 대금. 쭉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됐어. 이렇게 쭉 일어나가지고 꽤 많이 됐어요. 여기 300만 원 가지고 입금을 해가지고 여기서 예탁자산 해가지고 1000이 됐어. 그러니까 보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거래를 마치랍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단기 매매 단타를. 장이 좋았고 더 이상 마음에 짐이 없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 생전에 누군가에게 보일 마지막 일지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분이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또 사람들은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뜻하지 않게 인기글에 올라 너무나 많은 메일이 왔을 때 메일 주신 분들의 글의 내용 대부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100여 분께만 보내려고 했던 것이 더 많은 분들의 메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 대용량 파일을 보내는 시간만도 엄청났습니다. 메일이 잘 가지 않아 지친 몸으로 하루 8시간 이상씩 일주일 동안 메일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는 꼭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픈 몸으로 하루 8시간씩 메일을 그냥 워낙 많으니까 이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근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 그 파일 참 어디다 갔는지 없어. 그래서 이걸 마침 프린트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내 책꽂이에.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 문을 나올 때 저는 어머니의 눈을 볼 수도 그리고 어떤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은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인간이라 어찌할 수 없었나 봅니다. 마치 누군가 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 제가 파일을 드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메일조차 없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은 많은 분들에게 격려의 글과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소수의 분들이 그나마 저에게 격려의 글과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마지막 글을 쓸 수 있는 이유와 용기가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파일은 제가 지나온 시간을 드린 것과도 같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도 않고 기본과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소액으로 실험을 해보시고 몸에 익히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은 버리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주식에서 원하는 마인드와 더욱 벌어진다는 말을 스승님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가 스승님을 잘 만났네. 가남으로 그 스승이 세상을 떴다고 하지만은 모든 매매는 제가 보내드린 파일과 제가 실험 중인
중에 있었다는 기법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삶에 대한 미련도, 사람에 대한 미련도, 주식에 대한 미련도 아무것도 저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자꾸 무거워오는 마음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제 저는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매매를 잘 하시고 계신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손실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몇몇 분이 제 파일을 받으시고 궁금해 하셨던 것이 실험 중에 있었던 또 다른 기법과 두 개의 3일선 배열이 처음으로 바뀌는 종목에 선정하는 것, 그리고 현재가 창에 또 다른 해석이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 제가 한 매매의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단타 매매가 맞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실험 중에 있었던 기법과 제가 가끔씩 해오던 스윙 기법이라는 건 아까 이 친구는 단타하고 스캘핑을 많이 한다 그랬죠. 스윙 기법이라는 것은 며칠을 끌고 가는 것을 스윙이라고 얘기해요. 스윙 기법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부디 소액으로 실험을 하시고 몸에 맞지 않으시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 역시 메일을 받으시는 여러분 혼자만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의 인연 역시 여러분 가슴 속에 남기시고 그 마음 안에서만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이야기가 산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행여 어머니의 상처가 곪지를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 상념과 푸념 섞인 어리광은 매듭짓고 짧지만 주식에 관한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이건 읽기도 여기서 너무 많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굉장히 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점 해도 이렇게 길어요. 예. 자, 이것도 여기까지는 쭉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보고, 고마운 분들께 살아오면서 젊은 어린 나이에 많은 일들이 있진 않았습니다. 메일 주신 분들 대부분 아버지, 형님 연배이신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한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주식해서 돈 많이 벌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장가다고 하고 어머니도 편히 모시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주식이란 것이 평범함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짧지만 많았던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과는 인연도 그 안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별은 하기 전에 괜찮았던 추억과 인연을 가슴속에 남길 수 있어 행복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서 왠지를 모르게 가슴 한구석에 뿌듯함도 느껴집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마치 영화 같은 인연을 만들어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주식이란 매개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니 지금까지의 삶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 고통 안에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글 잘 쓰네. 아주 그냥 엄청 읽어도 굉장히 고등학교 중퇴를 내다르잖아요. 돌이켜보니 좋은 일들도 참 많았고 행복했던 시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이 결정은 너무도 잘못됐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내일의 고통이 사실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마지막이라 생각지 않고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함이란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저를 짓눌렀던 고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이 글을 읽어내려갈 여러분에게 저는 너무도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 기법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제 기법과 글이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한 분만 간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 사람의 입에 통해 죽은 자의 이야기가 오르내려 행여 어머니가 또 다른 상처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기에 부탁 아닌 부탁.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글을 쓸 때가 겨울이었는데 이젠 날씨가 마치 여름 날씨 같습니다. 제가 보낸 파일의 글 마지막에 봄을 기다리며 라고 했는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봄이란 계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해마다 항상 벚꽃이 질 때 평상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떨어지는 꽃잎과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말입니다. 올해는 예전보다 빨리 꽃이 피고 져서 올해는 어김없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에겐 참 행운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글 마지막에 봄을 기다리며 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가슴 안에 저리는 사람의 기억이 나신다면 봄에 벚꽃이 피고 질 때 막걸리를 마실 기회가 있었으면 여러분 옆 빈잔에 한 잔의 막걸리를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죽어서도 참 행복한 일 같아서 우습지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원하는 바를 이루시고 시장에서 성공하시기를 죽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먼 훗날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황태혁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또 메일 온 거 봅시다. 이건 이제 후배가 왔어요. 메일을 이제 이 친구가 나도 이제 보냈는데 안 왔어. 그래서 이게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리카락 태혁이 형님의 절친한 동생입니다. 태혁이 형이랑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 누구누구라 해요. 제가 지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태혁이 형이 5월 6일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게 2009년이에요. 10년 전. 발견됐을 때 태혁이 형은 편안한 모습이었고 장은 하루 만에 치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태혁이 형이 저보고 부탁하신 내용 때문이고 저에게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USB 안에 주식 관련 파일을 남겼습니다. 그걸 메일에 있는 분들께 보내드리라더군요. 무슨 약속이라도 하고요. 태혁이 형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분들께 전해주라고 했는데 메일함을 열어보니 메일이 1000통이 넘게 있어서 제가 도움 준 분들이 누가 누군지 알지를 모르겠어요. 파일을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 저도 일을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전체 보내기를 이렇게 메일만 보내고 있습니다. 파일은 주식 관련 내용 같고요. 제가 주식을 몰라서 저는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남긴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단메일 주시고 제가 일을 해서 자주 메일 확인을 못 하거든요. 메일 보내시고 제 핸드폰 쭉 번호 지워버렸어요. 문자를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메일 확인하고 일 마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장을 치르고 시간이 꽤 지나서 이렇게 메일 보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경황이 없었어요. 태혁이 형이랑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태혁이 형과 관련 없는데 메일을 잘못 받으신 분은 혹시나 있으시면 죄송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참 이 후배도 착해요. 그거를 또 소위 말해서 유언을 남겼는데 다 USB 비밀번호하고 이런 거 다 알렸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왔어요. 여기 봐봐요. 답변 드립니다. 유리카라. 아까 그 메일 보낸 시간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22시 12분 24초. 받느니 안정모 진코니 네이버닷컴. 이게 네이버 내가 메일 주소 올라가 있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진코니 네이버닷컴. 단메일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을 하고 저도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요. 따로따로 메일을 드리다가 메일이랑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같은 질문을 물어보시는 게 많아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정리를 해서요. 그냥 다 보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파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프레젠트고 하나는 가슴 속에 남기는 글이에요. 둘 다 PDF 파일이고 영어로 된 게 처음 거 같고 가슴 속에 남기는 게 2번째 글 같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은 맞는데 뇌종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차 안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장은 부모님보다 빨리 돌아가시면 하루 만에 치른다고 하더고요. 그래서 장을 하루 만에 치렀고 화장을 했고요. 송정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광주 송정인지 정자 근처 바다에 뿌렸고요. 나머지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돌볼 사람이 없다고 어디 안치하거나 하지는 않고 어머님이 가지고 가신 걸로 압니다. 파일에 관한 내용은 제가 주식을 하나도 몰라서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라도 작게나마 성의 표시를 하시고 싶다고 처음 파일에 있는 태혁이형 계좌에 살아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5,000원 송금을 해봤는데 살아있는 건 맞고요. 어머니께서 태혁이형 계좌를 해지하지 마라 달란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제가 그런 말을 어머니께 꺼내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께 메일을 드리고요. 태혁이 형 파일도 모두 읽어봤는데 형이 처음에 파일 메일을 보내시고 태혁이 형이 어떤 분과 오해 때문에 경찰서도 다녀오시고 그랬던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는 게 잘하는 짓이 맞는지 또 형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맞게 보내고 있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파일 주신 분들의 성함이 있는데 솔직히 그 수보다도 단 메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 파일을 다 보내드릴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태혁이 형을 위해서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1, 2만 원씩이라도 작은 성의를 표시하는 게 어떨까요? 형은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물이니까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어머니 계좌가 없앨 수도 있으니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후배가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아주 이 전체를 다 보내준 거야. 자 보세요. 저거 어머니처럼 형이 집에 주식만 하는 걸로 하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글을 읽어보니 형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태영이 형 유언이지만 메일을 보내고 하는 게 조금은 귀찮게 느껴졌어요. 어차피 사람들 이 파일을 받으면은 나 몰라라 할 것 같은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파일 받으면 1, 2만 원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몇몇 분의 메일은 정말 힘이 되기도 해서 태혁이 형 더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많은 부끄러움도 하네요. 부끄럽기도 하네요. 아무튼 태혁이 형을 위해서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훗날 정말 도움이 되어서 태혁이 형이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PS 파일 안 보이신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어도비로 검색해서 설치해보세요. 어도비도 검색해서 설치하시고 보세요. 참 그래요. 이게 사람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은 실패하면은 죽음입니다.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직업 없이 전업으로 이거를 하다가는 지금 이 젊은이 같이 인생을 그냥 골방에서 살다가요. 22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살 죽을 때까지 8년을 17에 공장 다니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돈 번 거 한 번에 그냥 선배 주식하는데 들어갔다가 조금 먹고 달콤한 데 들어갔다가 다 잃고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돈 잃지 마세요. 돈을 잃으면은 피눈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들 돈이에요? 가족의 돈이지. 그죠?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에요. 가족의 돈이야. 그래서 내가 가족들한테 주식을 하면은 한다고 알리고 그래야 사고가 안 터집니다. 손가락을 누를 때 누구 손? 가족의 돈. 손가락은 여러분의 손가락이지만 그 돈은 가족의 돈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카톡 읽다 보면은 참 아직 멀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라 그래? 아유 참 호구 99% 속에 들어가서 그 1%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말이에요. 카페 저쪽에 네이버 카페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신 나갔어요. 네이버 카페. 왜 네이버 카페 가입해가지고 말이야. 여기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 이게 네이버예요. 네이버. 이게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 보면 요거는 뭐 부동산 저건데 여기서는 아주 카페가 똑같이 해놨어요. 빨리 탈출하세요. 여기서 안정모 주식 카페. 봐봐요. 안정모 주식 카페 해가지고 이 글을 보면은 자유 게시판에 아주 난리 부르스야. 이거 이제 여기 방송을 듣고 탈퇴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 등업해주세요. 뭐 캐나다에서 여기서 등업해주십시오. 가입 인사하고 난리 부르스야 지금. 여기서 충성을 왜 거기 가서 충성을 해? 오늘 강의를 듣고 왜 거기 가서 강의를 듣고 인사를 하고 난리 부르스야?
캐나다에서도 여기 속아가지고, 캐나다에서도 열공 중입니다.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여기서 200명이나 여기 지금 갇혀있어. 200명이나. 아유, 참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들, 아무데나 그냥 대가리 밀어가지고 IS한테 목 잘리지 말고 뭐든지 확인. 알았죠?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돈 벌겠어요? 아유, 참 답답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주식 얘기 없습니다. 오늘 그냥 지내고,